가는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는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냈죠.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황산 나트륨 전해질을 사용해서 수용액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는 염화 나트륨을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켜요.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가해서 물의 전기 분해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식을 꾸미면 플러스 극에서는 물 두 분자가 전자를 내놓고요. 산소 기체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때 수소 이온도 4개가 생성되고요. 전자 4개를 내놓고, 그럼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 4개가 4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분자의 수소 기체와 4개의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에서는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염화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개수를 맞춰서 앞에 1을 쓸게요. 그러면 산화 과정을 통해서 염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오면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으로 이제 섭출이 되는 거고요. 1번 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수소기체죠. 수소기체는 가연성 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점막에 불꽃을 갖다 대면 퍽 소리를 내면서 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2번 나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이 된다. 예, 나트륨 원자가 생성되고요. 3번 가와 나에서 모두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네요. 가와 나 모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잇는 반응이, 전기 분해는요, 플러스 극이 전자를 잇는 반응,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산화극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우리가 환원극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 모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잇는 반응이 아니라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5번 가와 나의 실험을 통해 화학결합은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둘 다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는 거고요. A, B, C, D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식과 전자수를 나타냈는데요. A 플러스 양이온은 전자수가 10개일 때 A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는 것은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하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1가 양이온. P2-는 전자가 10개일 때 2가 음이온, 즉 양성자가 8개인 산소 이온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C2+는 전자 2개를 잃어버렸을 때의 전자수가 18개. 그러면 총 중성 상태일 때는 전자수가 20개였던 칼슘, 그래서 칼슘 2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D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자수가 18개, 염화 이온이 되는 거죠. A와 B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A, Na, 그 다음에 B, O, 그러면 Na2, O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C와 D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C는 칼슘 4주기, D는 염소 3주기,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이다. A와 D의 화합물보다 A와 D, NaCl이죠. B와 C의 화합물, CaO가 되는 거고요. 녹는 점이 더 높다. 이온결합 화합물에서의 녹는 점은 이온결합 에너지에 따라 증가하죠. 이온결합 에너지는요, 이온 간 거리에 반비례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에 고배비례하죠. NaCl과 CaO를 비교했을 때 이온 간 거리보다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온의 전하량의 고배예요. 나트륨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로서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1이 되는 거고요. 칼슘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서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O, 즉 B와 C의 화합물의 녹는 점이 NaCl, A와 D의 화합물의 녹는 점보다 높다.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원자 A, B, C가 화합물을 생성하는 과정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A하고 B가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A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고 B는 전자를 하나 얻었죠. 그리고 둘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네요. 그러면 A는 Na 플러스가 된 거고요. B는 F 마이너스가 됐죠. 나는 B 플로린과 플로린이 C와 결합을 하게 됐는데요. C는 원자과 전자가 6개, 2주기 16쪽 산소가 되겠네요. 산소와 플로린은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 화합물인 OF2 분자를 형성을 했어요. 기억. 가에서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한 게 아니라 A에서 B로 이동한 거고요. 니은 나에서는 이중결합을 형성한 게 아니라 단일결합이 2개가 형성된 거죠. 단일결합이 2개. 디귿. 가와 나의 화합물에서 A, B, C는 모두 오택 규칙을 만족을 한다. 나트륨 플러스 F 마이너스 OF2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네요. 정답은 2번. 공유결합 화합물 AB2와 이온결합 화합물 CB의 결합 모형을 나타냈고요. AB2의 중심 원자 B를 보시면 B는요 껍질이 2개, 2주기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 2개, 3개, 4개가 되겠죠. 그러면 A는 2주기 14족 원소인 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양쪽에 놓여 있는 B를 보면 B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2주기 16쪽 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AB2는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산소가였죠. 산소. 그러면 산소가 C로부터 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B-가 되는데 이때 산소는 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E-, 그러면 A는 전자를 2개를 줘야 되니까 E+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를 2개를 주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원소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Mg5가 되는 거고.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A 2주기, B 2주기 원소로 같은 주기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요 C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12번 니은도 옳은 문장. A가 B, B가 B, 그래서 4가 된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염화 나트륨이 생성될 때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일 때 그때 가장 이온 결합 에너지가 컸지요. 이온 결합 에너지는요,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크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이때는 반발력보다 인력이 우세해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다시 R0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또 A 위치처럼 이온 사이 거리가 R0보다 짧을 때는, 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때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다시 R0로 멀어지게 돼요. 기억, A에서 결합이 형성되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A가 아니라 R0죠. A에서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지점. 그래서 A에서는 결합이 형성된 게 아니라 R0에서 결합이 형성된 거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일 때, 이온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위치일 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게 돼요. 디귿, 염화 칼륨이 생성될 때 염화 나트륨보다 R0 값은 증가하고 이온 결합 에너지는 감소한다. 칼륨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염소는 둘 다 똑같으니까요. 염화 이온은. 칼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럼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보다 껍질 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K 플러스가 Na 플러스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는 거고,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KCl이 NaCl보다 값이 크겠죠. 그러면 이온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전하량은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으로 형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Q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녹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녹는 점이 BZ가 가장 높지요.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이온 결합 에너지가 BZ가 가장 크다.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잖아요. 그럼 이게 딱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AX가 BZ보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BZ가 AX보다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AX의 전하량의 곱보다 BZ의 전하량의 곱,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AX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B는 E 플러스 E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이온 사이 거리가 BZ가 AX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B와 Z의 이온의 전하량이 A와 X의 이온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어 B의 이온의 전하량은 A의 이온의 전하량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Y가 X보다 많다. 한번 보실까요? AX하고 AZ를 비교하면 A 플러스의 양이온의 반지름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X보다 Y가 이온 반지름이 더 컸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AX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Y가 X보다 껍질수가 어떻다?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BZ가 녹는 점이 AX보다 높은 것은 이온의 전하량으로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가와 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는 수소 분자의 원자 핵 사이 거리가 74 피코미터, 그리고 그때의 공유결합 에너지는 436이 되는 거죠. 74에 436. 염소 분자는 핵간 거리가 199 피코미터의 에너지는 242. 보기. 결합 에너지는 수소 분자가 염소 분자보다 크다. 수소 분자가 436, 염소가 242.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결합 길이는 수소 분자가 염소 분자보다 짧다. 수소 74 피코미터, 염소 분자는 199 피코미터. 옳은 문장. H와 Cl의 원자 반지름은 각각 74 피코미터와 199 피코미터다 라고 했는데,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의 결합 길이의 딱 절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74의 절반인 37 피코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염소 원자의 반지름은 원자 핵 사이 거리 199의 절반인 99.5가 되나요? 99.5 피코미터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핵간 거리의 절반이 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원자 A, B, C가 각각 결합하여 가장 안정한 화합물 가와 나를 생성을 했대요. A는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산소 원자, 그리고 C는 나트륨 원자. A하고 B가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공유결합 화합물로서 H2O가 되는 거고요. B하고 C가 결합할 때는 Na2O. 보기.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산소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옳은 문장. 니은. 가와 나를 구성하는 B, 즉 산소죠. 산소의 입자수는 서로 같다.
가는 입자수가 1, 나도 입자수가 1, 서로 같네요. 디귿, 고체 상태일 때 녹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요, 분자 결정이 되는 거죠. 분자 결정은 결정 중에 가장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온 결정. 일반적으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원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그리고 가장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결정은 분자 결정이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는 수소, B는 산소, C는 플로린, 그리고 D는 나트륨이 되는 거죠. F는 칼슘, E는 염소.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A하고 B로 이루어진 물질이 H2O. 공유결합 화합물은 대체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 않죠.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D2B, Na2O가 되는 거죠. 그리고 DC는 NaF. Na2O가 NaF보다 녹는 점이 높다. 예. 전하량의 곱이 Na2O가 NaF보다 크죠. 나트륨은 1가지만 산소는 2가, 플로린은 1가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E와 F의 화합물에서 E와 F, 그러면 E하고 F의 화합물은 CaCl2가 되는 거죠. CaCl2. 그러면 전자는 E에서 F로 이동한다. 예, 칼슘에서 염소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네 가지 물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미 다 분류를 했네요. 염화나트륨, 구리, 이산화탄소, 물. 그러면 나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 염화나트륨과 구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고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가 될 수 있겠죠. 기억에. 그러면 NaCl 그리고 아니요 구리. 다로는요.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로 올 수 있는 문장은 다중결합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는요. NaCl하고 구리는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나타냈지만 CO2하고 H2는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디귿이 올 수 있겠네요. 두 가지 결정 모형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양이온과 음이온에 의한 결합, 이온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금속 양이온을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일으킨 금속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이온 결정, 나는 금속 결정. 기억. 고체 상태일 때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물질은 가이다. 예, 그렇죠. 양이온 혹은 음이온과 음이온이 서로가 마주 보면서 이온층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거고요. 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물질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가와 나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종류는 같다. 가에서는 이온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2번 표는 물질 A, B, C의 성질을 나타냈고요. 전기 전도성을 보면 B는 고체나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B는 금속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A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온 결정, 그리고 C는 녹는 점도 매우 낮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일 때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는 공유 결정이나 혹은 분자 결정이 되겠죠. 근데 녹는 점이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보다 낮은 걸 통해서 분자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B가 어떤 물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녹는 점이 185도의 물질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 결정의 녹는점은 일반적으로 가장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원자 결정, 그리고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이 되는 거죠.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나지 않아요. 고체나 액체일 때. 그래서 C는 원자 결정이나 분자 결정이 될 수 있지만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분자 결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기억. A는 나에 해당한다. 나가 뭐였죠? 나는 금속 결정. 나가 금속 결정. 가가 이온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나가 금속 결정이었죠. 그러면 A는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가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B는 자유전자의 존재하여 자유전자가 존재하여 열 전도성을 나타낸다. 네, 금속 결정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 C는 고체 상태에서 공유 결정으로 존재한다. C는 고체 상태에서 공유 결정이 아니라 분자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